네, 탄핵 무혐의가 나오고 곧바로 대국민 연설을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격화된 민주당과의 갈등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 국면에서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의 정치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 전에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제 펠로시 의장이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이 뒤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원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란 듯이 찍고 얼마나 분열이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에서 무혐의 결정이 어쨌든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죠. 대국민 연설에도 나섰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9월 24일, 작년 9월 24일 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 탄핵 심판 절차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죠. 그 전에까지만 해도 뭐 이거 말고도 러시아 스캔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탄핵 사유다 했는데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끌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이제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탄핵이 부결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전날 지금 말씀하신 의회 이제 연설이 있었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회 연설을 하기 전에 이제 탄핵에 대한 모든 것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하루 뒤로 밀렸고요. 낸시 펠로시 의장이랑 지금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굉장히 오래됐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된 후에 민주당과의 갈등, 특히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둘의 갈등의 모습은 여러 차례 지금 뭐 반복되고 보였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아주 명확하게 또 미국의 전체에 생중계되는 그런 장면에서 예상치 않은 그런 반응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습니다. 서로 간의 타협의 모습이 안 보이고 민주당과 공화당 이번 뭐 탄핵의 모든 절차에서도 딱 당론에 따른 그런 투표의 모습들이 물론 아주 뭐 몇 개의 아주 작은 예외는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였죠. 네. 그런데 이렇게 탄핵 혐의는 무죄는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제 괜찮다,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오와주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대선 전국이 시작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정말 나는 문제 없다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탄핵 전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불리를 지금 따지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둘 다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게요. 이 탄핵 바로 이제 거의 이쯤에서 했던 갤럽 조사를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9%.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최고치를 보이는 지지율이 나왔고요. 특히 공화당 내에서는 94%가 지지를 했고 그리고 그 이른바 무당파의 유권자들도 42%. 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보였다라고 보입니다. 이 탄핵 이 국면을 통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만큼 똘똘 뭉친 거고요. 그렇지 않은 뭐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정쟁화되는 것에 좀 피곤함을 느껴서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졌다라는 게 일단 뭐 이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긍정적인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일종의 면죄부를 받긴 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의회 방해죄였고 또 하나는 권력 남용이고 근데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이 권력 남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썼거든요.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이것은 앞으로 뭐 지금 그 대선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까지도 계속 지속될 만한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탄핵 심판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반전 없이 이렇게 무혐의로 끝나기는 했고 공세는 하지만 멈추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대선 국면까지 계속 가져갈 그럴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이 지금 미국의 정치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가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부각이 돼서 민주당도 나름대로의 그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또 뭔가 셈법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이 좀 힘든 그러니까 투표율이 보통 높아지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네, 민주당의 지금 아이오와 경선에서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전에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슨 의원 간의 양강 구도고 아직 뭐 결정을 못한 유권자들은 하지만 많고 이 정도로 소식을 전했었는데
좀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은 앞으로 대선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그 두 명 외에도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까지가 3강을 이루고 네. 그리고 뭐 피트 부티지지가 결국 돌풍을 일으켰는데 저는 네, 사우스밴드의 시장 출신이죠. 38살 젊은 사람인데 뭐 4강 안에 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번 지금 결과에 보면 어쨌든 1위가 뭐 거의 샌더스랑 지금 뭐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네. 상당히 선전한 것이고 일종의 이변이죠. 미국 내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게 뭐 미국 대선판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아이오와 이 코커스 하나만으로 부티지지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분명히 등장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이번 달 말까지 있을 4가지 이제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이번 달 말에 있는데 거기까지 상황을 봐서 여전히 부티지지가 치고 나간다면 이건 대선판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 경선이 또 오는 11일 뉴햄프셔에서 네. 있으니까요. 또 반전이 계속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내용을. 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